네, 50여 년 전 성폭행에 저항하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당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해서 50년 넘게 억울함을 풀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일고 있는 미투 운동을 보고 용기를 얻어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단독 취재한 분이 계시죠. 한겨레 신문 오연서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네, 신문 기자 오연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건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저희 대담 시간 이제 고정 출연하시는 김한 기자와 네. 함께 N번방 같이 취재를 하셨죠? 네.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파장이 엄청나게 있었고 또 뭐 취재 기자로서는 가장 큰 성과죠. 결과물이 있었다라는 거. 어떻게 그 취재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힘들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힘드셨나요? 이제 취재 과정 중에 피해자 인터뷰를 제가 주로 했었는데요. 근데 네. 피해자 인터뷰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분의 피해 사진이나 영상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라오는 걸 직접 봤을 때 네. 피해자분이 말을 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피해였구나라는 네. 것들을 느끼면서 좀 힘들었었고. 이게 현실이구나. 그렇죠. 네네. 그것도 그거지만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취재인 것인지 네. 아니면 또 하나의 가해는 아닐지 이런 좀 혼란 같은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죄책감도 같이 느껴지고 네. 그런 시간들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취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정말 보기 싫은 현실, 뭐 피하고 싶은 현실들인데 직면해야 되잖아요. 저는 네. 그런 순간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성과가 있었죠. N번방 관련해서 이제 법들이 통과가 됐는데 네. 혹시 그 이후에 뭐 피해자분들이나 연락을 좀 해보셨나요? 그럴 기회가 있으셨나요? 그 이제 법이 한창 이제 본회의에서 논의가 되고 네. 이렇게 통과될 것 같은 분위기가 됐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좀 이렇게 슬며시 비춰보기는 했어요. 좀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냐고.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잊고 지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법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지 않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은 조금 이제 사건과 멀리 떨어져서 일상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번방 관련해서 앞으로 또 계속 얘기를 해보겠고요.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오연서 기자를 모신 이유는 그 50년 전에 당시 성폭행의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서 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그 이유, 당시 그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네. 이 사건이 56년 전 사건입니다. 56년. 네.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저항을 하다가 혀 일부를 잘랐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가 적용돼서 옥살이를 한 네. 그런 사건인데요. 56년 전에 이 가해자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저항을 하다가 가해자 혀를 깨물었고 그때 혀에 한 1.5cm 정도가 잘렸다고 해요. 그래서 네. 검찰에서는 이 행위는 성폭력에 대한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성폭력 피해자인 최말자 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서 네. 구속 수사를 했고요. 법원에서도 이런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로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게 이 성폭력을 피하다가 이제 그쵸.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네, 명백하게. 그런데 피해자는 중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실제 6개월간 옥살이도 했어요. 네, 또 네.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고 하던데. 네, 네. 그리고 가해자는 오히려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물론 지금 뭐 법원에서 나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저도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피해자랑 가해자가 뒤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가해자를 그 당시 법원에서는 성범죄의 가해자로 보지 않았고 네. 오히려 이 중상해 사건의 피해자다 이렇게 봤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는 뭐 강제추행이나 강간미수나 이런 성폭력 관련 혐의가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받던 중에 피해자 집에 가서 행패 부리고 뭐 위협하고 이런 이제 사실들만 인정이 돼서 네. 특수 협박 및 특수 주거 침입 혐의 이것만 인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저항을 하다가 입힌 상처가 가해자를 불구로 만들 정도로 좀 심각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한테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시킨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가 완전히 뒤바뀌었고 그쵸, 성폭행도 당연히 성폭력도 인정도 안 됐고 네. 그리고 당시 이 법원 판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법원 판결이 당시에도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성범죄 사건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한 사건인데 네. 왜 피해자를 계속해서 음.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느냐, 판결을 왜 이렇게 내느냐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는 법정에 방청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재판이 나중에는 이제 비공개로 전환이 될 정도로 좀 당시에요? 화제가 네. 많이 됐었고 네. 일단 뭐 언론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판결이 내려지고 나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니까 뭐 이후에 뭐 형법 강론이나 형법학이나 이런 좀 법학도 분들이 이제 배우는 교재에서는 이 사건이 정당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로 음. 다뤄졌다고 해요. 그래서 네. 최근에도 사실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네. 유사한 사건들의 최초 법원 판결이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음. 정당 방위를 다툰 대표적인 판례. 어쨌든 정당 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 네, 그쵸. 불행한 예. 결과였고 네. 그 결국은 이제 사법부가 당시 저도 기사를 좀 봤습니다만 경찰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하고 넘겼을 때 검찰이 굉장히 좀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고 검찰도 나름 뭐 구형을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는 그런 황당한 얘기들. 네. 결국은 사법부가 계속 그때부터도 지금까지도 우리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의 의식과는 맞지 않는 그런 판결 내리는 것이 문제 아닌가요? 네. 그쵸.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제 엠번방 사건 취재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문제로 지적됐던 게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왜 이렇게 이제 송방방이 처벌로 이어지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이번에 이 취재를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게 이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 이 재판부의 판결이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부터 음. 지속돼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가 본능적으로 한 저항이 과잉방위로 해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피해 상황은 인정을 하지만 과도하게 방어했다 너가 약간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 사실 뭐 성폭력 사건에서 원인을 제공한 건 가해자인 그렇죠. 건데 네. 그때 이제 피해자가 성폭력에 이제 그런 피해 상황에서 저항하다가 생긴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모두 책임을 져라 이렇게 음.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건 아무리 당시 통념이 지금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네. 이 성폭력으로 인해 그 당시에 피해자가 느꼈을 뭐 공포나 두려움이나 피해 정도나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이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시에도 이 가해자가 이제 외적으로 이제 당한 상해가 더 크다고 판단을 한 건데 네. 성범죄 피해자가 실제적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가는 상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처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트라우마가 평생 가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요. 이어지고 있을 테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법원에 재심을 하는데요. 쟁점이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재심 청구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사건이 워낙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사건 기록이 과연 남아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방송 전에 피해자의 법률 지원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향의 이상희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일단 형사 재심 청구를 하려면 법에서 그 재심 개시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좀 주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재심 사유로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이었다가 검찰에서 조사하는 그 바로 첫날 그날 구속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할머니 기억으로는 그 검찰청에서 이제 그 아버지와 검찰청에 가시자마자 구속이 됐고 그때 뭐 영장을 보시거나 왜 구속이 되거나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고지를 받지 못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미리 영장을 검찰이 발부를 해 놨거나 아니면은 긴급 구속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 기억으로는 영장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가자마자 그 구속이 됐다라고 했을 때 과연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인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긴급 구속이 됐을 거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긴급 구속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긴급하게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영장이 없이 구속하는 경우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할머니가 그전에 경찰서에 수차례 가서 조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뭐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 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검찰청에 자진해서 가셔서 조사를 받으셨고, 그러면은 긴급 구속의 사유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할머니에 대한 이 체포 과정 또는 구속 과정 자체가 그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수사의 위법성을 가지고 지금 이제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건의 경우에 이게 64년도 사건이어서 이제 기록을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준영구 보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64년도에도 이미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외국의 기자들이 와서 취재할 정도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형법학자들 사이에서 정당방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청에서 좀 중요한 사건으로 봐서 그 영구 보존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일 일단 그 사무실에서 할머니하고 같이 그 부산지방법원에 가서 형사 재심 청구를 이제 할 텐데요. 청구서를 접수할 텐데 결국은 이런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그 어떻게 해야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당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형사 사법이 가졌던 그러한 그 부당한 그런 그 수사 또는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검찰이 좀 수사 자료를 찾는 데 좀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좀 봐야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기로 한 이유가 최근에 있었던 그 미투 운동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설명을 하시던가요? 네, 그게 네.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는데요. 네. 이분이 2018년 12월에 직접 서울로 와서 한국 여성의 전화를 만났습니다. 네. 그 해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1월에 서지현 검사가 미투 고백도 했고 그렇죠. 이후에 이제 계속 관련된 고백들이 이어진 해였는데 네. 그 당시 그런 고백들을 뉴스로 이제 접하면서 처음엔 되게 이제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이게 56년 전에 성범죄 사건을 다뤄오던 방식이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구나. 가해자 중심으로 법원이 판결을 하고 피해자가 숨고 이런 것들에 좀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네. 그리고 나도 이 사람들처럼 좀 고백을 해서 나설 수 있겠다라는 좀 용기를 얻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이제 이 고백에 이런 이제 미투에 나서게 되시고 재심을 청구하게 되면서 네. 나도 다른 피해자들한테 좀 용기를 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본인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고요. 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까 참 이 피해자의 억울함이 좀 제대로 밝혀지면 좋겠는데요. 피해자분이 어떤 말을 하시던가요? 네, 그 네. 피해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6년 동안 내가 가슴에 한을 안고 억울함을 풀 길을 찾아 헤맸다. 근데 이제는 좀 길을 찾은 것 같은데 다른 피해자들도 나의 이런 행동을 보고 억울함을 풀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심을 네. 통해서 본인이 이제 피해자라는 걸 인정받고 한도 좀 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건들 보면 정말 화가 나는 게 가해자는 너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피해자가 숨는 그 정말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역사이기도 하고 현재 진행형인데 이제 N번방 취재도 그러셨고 이분도 그렇고 이 피해자 만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연서 기자는? 제가 30일에 만났을 때 굉장히 이걸 공론화하고 좀 문제 제기하고 싶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피해자분이시고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 오셨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를 폭로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은 게 아니고 56년 동안 이 상처가 계속 진행이 돼 왔고 억울하다는 감정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이 돼 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가장 가슴이 아팠고요. 네. 계속 이 상처가 지속돼 왔다는 거. 그게 이제 가장 가슴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라도 국가가 나와서 피해자는 피해자다, 가해자는 가해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가해자는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네. 이 피해자분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던 이 사건이 좀 종결이 돼야 될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오연서 기자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